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는 옛말도 있잖아. 우리 나이가 되면 곱게 늙으려고 애써야 해. 노인이니까 대충 차려입고 뒷방물림으로 후줄근하게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게 나나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거든. 옷이 날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지도 입어야 빌어먹는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등의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보면 70여 개가 훌쩍 넘습니다. 옷차림새가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근사하고 멋진 옷을 걸치면 달라 보이게 마련입니다.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몸치장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품위를 갖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특성 중 의복 및 외모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근거로 타인에 대해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의복과 외모가 주는 정보는 성별, 연령, 역할과 직위, 착용자의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격이나 태도, 가치관과 능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든 여자든 가꾸어야 합니다.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그날 하루가 산뜻해집니다. 옷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때를 따라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역시 옷의 마법 같은 효과겠죠.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신발입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한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절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검은색 옷을 입을 때 밝은 옷을 함께 코디하세요. 검은색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행학적으로 검정색은 소오행을 말하며 휴식과 마침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게 된다면 그 파장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흐린 날은 우울하고 맑은 날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세계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한 가지의 색상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은 늘 우울해지며 또한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 색의 중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늘어지거나 색이 바랜 옷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거나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이 수명을 다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옷걸이도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지 마세요. 티셔츠나 얇은 옷들은 늘어나는 등 형태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생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는지, 죽음의 기운이 있는지 여부는 나의 번영 혹은 몰락을 암시합니다. 좋은 운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하기에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머물거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어진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가지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과소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연 재물이 모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허전한 손목과 목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라는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한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둘 중에 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장식은 상대가 바라보기에 불편하도록 하며 스스로의 운을 막아 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를 여러분을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며 재물이 모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는지 살펴보세요.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거나 함부로 던져두었을 때 구겨지니까요. 좋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한 대로 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일정한 패턴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의복은 항상 정갈하게 수관을 정제한다고 하여 옷차림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가 바로 정장과 외투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 옷차림은 우리의 정체성, 문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흔히 복장 상태가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의 옷차림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소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복장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식당을 가는 것이라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장소는 캐주얼 차림으로 입장이 가능한 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정장을 요구하는 식당에서부터 양복 상의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곳이라던가 넥타이와 구두 착용이 필수인 곳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한 번은 보트클럽 안에 있는 식당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정장과 넥타이 구두를 다 갖추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을 싫어해 투덜거리는 20대 아들에게 초대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건넸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정장을 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며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의 말처럼 옷은 자기만 편하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예의를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옷을 갖춰 입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격에 맞는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기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단정하고 깨끗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와 사람에 따라 옷차림새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원로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복장학원 출신으로 앙드레 김과 동문수학했던 문경희 여사님의 앙코르 세대의 패션 코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젊어서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느는 데다 체구도 왜소해져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인상을 주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부각시킵니다. 명도가 강한 밝은 주황이나 분홍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를 더해져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 바지는 되도록 멀리한다.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서 엉거주춤한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치마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휜 다리선도 감춰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다리가 굵거나 못생겨서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요즘 발목 혹은 종아리까지를 끈으로 칭칭 동여매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도 권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노인들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묶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샌들의 경우 뒷끈이 없는 슬리퍼형은 자칫 발목을 삘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할 품목입니다. 네 번째, 귀걸이는 피하라. 실버 세대에게 귀걸이는 익숙치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딘가 겉도는 느낌만 강조됩니다. 따라서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진짜든 가짜든 보석이나 진주 등의 알은 좀 크다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여유로워 보여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걸음걸이에 신경 쓴다.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애용하는 허리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문 여사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맵시 있는 옷차림 못지않게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명 브랜드를 입어도 안 예뻐 보이는 노인도 많아요. 나 노인 입네 하고 지하철에서 줄 서는데 새치기 하고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라면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정말 골든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티 몰러의 실험 사례로 자신의 저서 성공을 위한 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가가 많은 월가 뉴욕시에 있는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 1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동일한 남자 배우에게 각각의 복장을 다르게 입히고 비서들로 하여금 줄을 바르게 서도록 정돈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델에게 굽이 없는 검은색 구두에 은으로 된 버클이 달린 번쩍거리는 녹색 양복에 값이 싼 넥타이를 착용하고 줄을 세웠더니 명령에 따라 줄을 선 사람은 10명 중 2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배우가 감청색 계열의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은빛의 넥타이에 굽이 있는 가죽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헤어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줄을 서도록 명령을 하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비서 10명 중 42명이 그 명령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의복과 외모가 주는 정보는 그 사람의 직위와 능력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의복은 제2의 피부, 제2의 신체, 또 다른 나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란 책을 쓴 루이비통 계열사 최고 경영자 출신 미레유 길리아노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패션에 대한 해마다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국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든은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노화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 만큼 시니어 패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남에게 보여주는 스타일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패션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도 스타일에서도 여전히 눈부신 멋쟁이 시니어들의 패션은 아직 한창 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